개념센 라이트 대수 5단원 삼각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860도는 이제 360 나눴을 때 360도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얘가 720도니까 나눈 각도가 더하기 140도가 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140도가 몇 사분면인가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90도만 갔을 때 거기에다가 더한 거죠. 50도를. 따라서 얘는 2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거 봅시다. 이제 2번 마이너스 620도는 일단 360도를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준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720도인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100도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00도를 몇 사분면인지 찾으면 되고, 100도는 그러면은 90도 갔는데 10도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얘도 2사분면 똑같네요.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2사분면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이제 10분의 27파이인데 10분의 27파이는 얘는 10분의 20파이 더하기 10분의 7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2파이가 되고요. 2파이에다가 10분의 7파이 더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7파이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90도가 2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7파이는 10분의 5파이 더하기 10분의 2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인데 그만큼 간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10분의 2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2사분면이다 라고 걸 수 있죠. 4번 봅시다. 그리고 4번은 4분의 11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각 표현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4분의 11파이는 일단 4분의 8파이가 2파이고요. 거기다가 4분의 3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파이만큼 간 거니까 2파이는 무시해주면 되고, 한 바퀴 돈 거니까 거기서 4분의 3파이 더한 거죠. 그러면은 4분의 2파이가 또 90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면 맞네요. 그렇죠? 마지막 5번은 마이너스 12분의 23파이인데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12분의 23파이는 일단 마이너스 12분의 24파이가 그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라서 얘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얘는 무시해주고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해주면은 얘가 원래 있던 마이너스 12분의 23파이가 나오죠. 그럼 더하기 12분의 파이인 거니까 얘는 그냥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그 축에서부터. 그러니까 1사분면이 있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다른 각도가 위치가 다른 각도가 5번이었네요. 이렇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그 항상 한 바퀴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한 바퀴가 360도거나 2파이다 라고 봐서 이제 이럴 한 바퀴를 돌 때는 이제 동경이 안 바뀌니까 그냥 무시해주고 뒤에 남아있는 각도가 몇 도인지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었어요. 넘어갑시다. 2번 2세타 나타내는 동경이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대요. 그리고 방향이 반대예요. 이럴 때 이제 특수해를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요. 일단 이렇게 동경이 그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한쪽에 있는 각도가 2세타가 되고 다른 쪽에 있는 게 5세타이다 라고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5세타에서 2세타를 뺀 게 180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파이라고 쓰든가. 이제 어차피 세타 범위도 이제 라디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파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가능한 해를 찾아요. 하나 5세타에서 2세타를 뺀 게 파이가 나온다. 180도면 된다 라는 건데,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특수해는 찾았는데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고 5세타가 사실은 한 바퀴 더 돌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세타도 이제 얘가 한 바퀴 더 돌고 온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양변 중에 아무 쪽에다가나 더하기 2n파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2파이 곱하기 n을 더 해준다고 해서 이게 동경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더 해줬다고 해도 동경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3세타고요. 좌변은. 그럼 우변은 계산하니까 계산할 게 없죠. 그냥 파이 더하기 2n 파이였다 라고 되고, 그럼 세타려고 할 거니까 세타는 하고서 넘겨줘요. 3을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가 나오죠. 그럼 다음에 이제 n은 정수예요. 여기서. 왜냐면 애초에 n이 정수였던 이유는 그래야지 이게 2n8 돌았을 때 한 바퀴 도는 거라서 동경의 위치가 안 바뀐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라고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n에 어떤 정수값을 대입해야지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가 나오겠느냐 찾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풀면 되거든요. 부등식을. 그럼 부등식을 풀면은 이제 일단 양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지워주면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3분의 2n 파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2파이에서 3분의 8 뺐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남아요. 그럼 파이가 똑같으니까 또 파이도 약분해줄게요. 파이 날려주고, 그리고 3분의 똑같으니까 3분의 날릴게요. 그럼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가운데 2n이 있고 오른쪽에 5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또 1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n이 2분의 5 사이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n값 가능한 건 이제 0과 1과 2가 있어요. 왜냐면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0.5가 되고 오른쪽에 2분의 5는 2.5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값들은 0, 1, 2가 있어요. 따라서 세타가 3개 있고, 그럼 얘를 더하는 게 아니고 우린 n이 아니고 세타를 구할 거니까 세타는 다시 원래 아까 구해놓은 식에다가 그 n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n에 0을 대입하면 이제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n에 1 대입하면 n이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n에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되고 더하니까 3분의 5파이예요. 이렇게 세 개의 각도가 이제 우리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가능한 세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니까 이제 끝에 거 2개 더한 게 2파이가 나오고요. 거기다 파이를 더할 거니까 답은 3파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일단 그 5세타와 2세타를 그려준 다음에 걔네가 특수한 이치관계에 해당되는 각을 하나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두 개를 뺀 게 180도이다. 다시 말해서 파이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특히 동경이 뭐 일치한다, 반대 방향이다 이런 문제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식을 채워준 다음에 뒤에 아무데나 뒤에다가 더하기 2n파이를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 n이 정수라는 조건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n이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주고서 n값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나를 찾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잡아갖고 문제를 다시 접근해보세요. 어려웠으면은. 다음 3번 문제. 부채꼴로 이제 원뿔 모양 곡골 모자를 만들었대요. 그죠? 그랬을 때 밑면의 반지름이 8cm였다.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20cm였다.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할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원뿔 넓이를 구할 때에는 중심각을 알고 있거나 여기 호의 길이를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호의 길이라는 게 여기 원뿔을 접었을 때 이 밑면에 해당되는 그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원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r이니까 2파이 곱하기 8이 돼서 이게 16파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원래 원뿔 전체에서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L은 그래서 16파이였어요. 그럼 이걸로 세타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냥 2분의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쓰면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20cm였고 호의 길이가 16파이였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앞에 거 약분하면 쉽겠죠. 그래야지 10 곱하기 16 하면 금방 암산할 수 있죠. 160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였고, 중요한 건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호의 길이를 알아야지. 근데 호의 길이라는 게 원뿔에서는 그 밑면에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 이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네. 다음 4번 볼게요. 4번도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식을 쓰라는 거죠. 두 개 적읍시다 일단. L은 R세타, 그리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얘네를 써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제 R과 L이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한 개의 문자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럼 이때 문제에 주어진 그림에서 OB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걔가 R이고 OA의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R인데 그때 호 AB의 길이가 R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L이랑 R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L은 R세타였으니까 거기다 대입해서 R은 R세타가 되니까 세타가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L과 R과 세타를 다 구했으면 이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 세타 각도도 이제 1라디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을 텐데 아마 이게 답을 봐도 이제 사인 제곱 1 같은 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그 중3 때 배웠던 삼각 B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그림에서 OHB 삼각형만 따로 떼어서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 속해 있는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각이 그러면 1라디안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었어요. 그쵸? 그때 높이가 이제 2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위에서 써놨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삼각 B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그럼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때 1라디안의 사인 값을 구하면은 사인 1이 되고요. 걔가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얘는 R분의 2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R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R은 사인 1분의 2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인 1은 그 문자가 아니고 숫자예요. 우리가 그 로그 2의 3 같은 것도 문제에 나올 때 얘가 모르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얼마인지 모르는 거 계산을 못하는 거지 그냥 숫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미지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사인 1 같은 것도 이게 문자로 표현된 게 아니고요. 그냥 사인 값에 숫자 1을 대입한 거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를 뿐이지 그냥 값은 정해져 있는 어떤 실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을 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럼 R을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럼 S는 이제 두 번째 걸 쓸게요. 2분의 1 RL. 근데 이때 L에다가 R을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럼 2분의 1 R제곱인데 그때 방금 구해놓은 R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1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답이. 약분해서 그럼 답은 사인 제곱 1분의 2가 되겠네요. 네. 답은 3번이고 그래서 이걸 잘 봐봐요. 헷갈리면 이제 너무 헷갈리면은 여기 1을 세타라고 놓고서 일단 풀어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빗변의 길이랑 R 가지고서 세운 게 여기 세타라고 썼으면은 사인 세타가 R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R은 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중3 때 잠깐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S에다가 그 R 값을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타가 원래 1이었다 라는 걸 대입해주면 결과가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단지 우리가 각도가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고 지금 그 맨날 자주 하는 게 뭐 파이다 2분의 파이다 아니면 뭐 30도이다 이렇게 날 딱 보자마자 나는 각도요 하고 보이는 것들은 그냥 대입해서 이게 티가 나는데 1이라는 숫자가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1도 실수값이니까 라디안으로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중에 하나다 라는 걸 가져오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5번 중심각 크기가 1라디안. 아까 4번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각도가 라디안인데 그냥 숫자가 1뿐인 거예요. 그죠? 둘레의 길이 24래요. 그럼 부채꼴이니까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부채꼴. 그리고 그 중심각 1라디안이니까 각도에다가 1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도도 아니고 라디안인 거예요, 그냥. 근데 보통 라디안은 단위를 안 쓰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둘레가 24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반지름부터 놔야겠죠, 문자로. 반지름 R.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 R이 나오고.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호의 길이 L은 R 세타예요. 근데 이때 중심각이 얼마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니까 1을 세타에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L은 R이었구나. 또 다시 4번 문제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L과 R이 똑같았고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면 이제 24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지름 2번 더한 다음에 L을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L이 또 R이었기 때문에 얘가 3R이에요. 따라서 R은 8이었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양변에 3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R을 구했고 그럼 다시 이제 이걸로 넓이를 구할 거니까 S는 2분의 1 RL을 쓰거나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면 되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그럼 2분의 1 R을 쓴다고 치면 이제 L이랑 R이 똑같았으니까 아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R제곱이 되고요. 그럼 R8 구해놨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그럼 2분의 1 곱하기 64니까 답은 32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야 되는 게 어떤 문자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건지만 알면 되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제 그 세타가 1이라는 거예요. 각도가 1이니까. 넘어갑시다. 6번 문제. 원점 5가 있고요. 점 P를 지는 동경이 있대요. 그쵸? 그럼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게 뭐 그림까지 안 그려도 괜찮겠지만 그림 그리면은 원점이 있고 점 P가 마이너스 5,12에 점 P가 있어요. 이때 그럼 동경 OP를 말했으니까 일단 OP를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도는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돌아간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세타예요. 근데 반드시 이게 세타야 될 필요는 없고 세타가 한 바퀴 더 돌아서 왔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왔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각도가 세타가 정의가 되었다면은 그때 사인 세타는 그 P의 좌표를 이제 그 x, y라고 했을 때는 사인 세타의 크기가 r분의 y였고 코사인 세타는 그 r분의 x였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x가 얼마냐면은 그 점 P의 동경 위에 있는 점 P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y좌표는 또 12였고요. 그때 r이라는 거는 원점과 P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이제 직각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밑변의 길이가 5거든요. 높이가 12고 점 P가 있을 때. 그쵸?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면 그냥 13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25 더하기 144가 169라고. 아니면 우리가 3, 4, 5, 5, 12, 13 이런 건 자주 나오는 직각삼각형의 길이 B니까 얘네들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R을 13이라고 구한 거예요. 그죠? R이 13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때 좌표를 대입하는 거니까 길이가 아니고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음수 부호를 붙여줘야 돼요. 코사인에다가.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이제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나오고
그럼 일단 사인에서 코사인 뺀 다음에 그럼 빼면 얼마냐면은 13분의 12 더하기 13분의 5니까 걔가 13분의 17이에요. 이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고요. 그걸 13배 하래요. 그럼 일단 앞에 있는 여기 관련한 곳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그냥 17이 나온 거죠. 그리고 뒤에 5배의 탄젠트를 더하라 그러니까 그럼 5 탄젠트 세타는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7 빼기 12니까 답은 5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 동경 위의 한 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제 막힌 부분을 잘 봐봐요. 반지름을 묻고 있으면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고요. 아니면 점 P와 원점 O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해요. 어떤 게 Y좌표 들어가는지 사인이고요. X좌표는 코사인이 들어가고 탄젠트는 X분의 Y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 7번. 이제 직선 y는 3x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점 P가 3, 4분면에 있대요. 뭐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P가 위치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세타가 표현되어 있어요. 세타가 뭐냐면 이제 OP가 동경이 OP이고 그때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도가 세타니까 그냥 세타가 우리가 늘상 알던 대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할 때에는 그 동경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 P의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x값을 a라고 두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점 P가 직선 y는 3x 위에 있기 때문에 a, 3a라고 잡을 수 있겠죠. 점 P의 좌표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지금 x축의 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a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3a도 음수가 되고요. 그쵸?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원점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OP의 길이를 구할 건데 걔는 이제 루트 씌워놓고 0,0부터 a, 3a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그냥 a제곱 더하기 9a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 해놓고 10a의 제곱인데 이거 a가 제곱이있으니까 빼낼 수 있잖아요. 근데 빼낼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a가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음수의 제곱을 루트 밖으로 빼낼 때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제 루트 a 제곱이라는 게 절대값 a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절대값 a나 루트 a 제곱이나 둘 다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a 제곱 빼낼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반지름을 구했어요.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수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 루트 10이라는 게 왜냐면 a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스타를 구할 건데 얘는 마이너스 a 루트 10 분의 y좌표가 분자에 오면 되니까 y좌표가 3a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라고 나오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 루트 10 반지름이었고 그거 분의 이제 분자에다가 x좌표를 쓰면 되니까 x좌표는 a였네. 그럼 a 약분되니까 이제 남는 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에요. 에이 뭐래 루트 1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빼준 다음에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배에 마이너스 루트 10 분의 3 더하기 루트 10분의 3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다음에 이걸 제곱할 거니까 그럼 괄호 안에 거 계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2예요. 제곱하고 10배 할 거니까 계산하면 이제 괄호 안에 거 제곱하니까 10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10 곱하기 10분의 4가 됐고 그럼 4네요 계산한 게. 그래서 일단 앞에 걸 구한 거예요. 앞에 있는 10배의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이제 계산하니까 4가 나왔고요. 뒤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또 x좌표분의 y좌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x좌표가 a였고 y좌표가 3a였으니까 얘가 3이 나오죠. 그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에서 답은 7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만 하나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반지름을 구할 때 반지름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루트 밖으로 나올 때 a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붙는다.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기억할 수 있으면은 탄젠트 값이 그냥 바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미 지금 그 점 P가 직선 y는 3x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도가 세타가 있는데 그때 탄젠트 세타가 그냥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랑 같은 거니까. 그럼 얘걸 구한 다음에 그리고 P의 위치가 3,3면이니까 지금 어차피 사인 세타가 음수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호를 알고 있는데 그때 탄젠트를 가지고서 사인이랑 코사인 구하는 거는
삼각형을 그리죠. 그때 밑변이 3이고, 아니, 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이면은 세타가 있을 때 탄젠트 값이 3이 나와요. 그럼 이때 이제 밑변의 길이로 가면은 9 더하기 1하고 루트 씌우니까 루트 10이 나오고, 그때 사인 값은 루트 10분의 3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코사인 값은 루트 10분의 1인데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준다 라고 구하면 더 빠르겠죠? 좌표까지 안 나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놓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갖고 사인값, 코사인값 구하는 게 더 빠르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넘어갑시다. 8번. 사인 세타하고 탄 세타를 곱한 게 양수래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가능한 부호들을 다 적으면 되거든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양수다. 그 얘기는 가능한 게 이제 둘 다 양수였거나 둘 다 음수였거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또 양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의 경우를 보면 이제 탄젠트가 양수라고 쳤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고, 그럼 코사인도 양수여야겠네. 그래야 곱한 게 양수니까. 그리고 뒤의 경우 이제 탄젠트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고서 그럼 코사인도 음수였으니까 양수가 나왔어요, 옆에서.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한 가지라는 건데 밑에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사인이랑 탄젠트랑 코사인이 전부 다 음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인 위의 상에 맞는 거고, 그러면은 세타가 속해 있는 그 사분면은 1사분면이겠다 라고 나오는 거죠. 네. 세타의 위치를 구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주어진 각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게 누구냐 찾는 거죠. 봅시다. 이제 1번이거든요, 답은. 왜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이제 마이너스 2파이에서 더하기 3분의 파이 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는 거꾸로 한 바퀴 돈 거니까 얘가 동경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럼 뒤에 남아있는 3분의 파이만 보면 되는데 걔가 60도니까 1사분면이 있는 각이에요. 1번이 답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뭐 4분의 5파이를 갔다고 치면은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45도를 5번 가는 거예요. 5번 가면은 그러면은 2사분면이 있네. 2사분면. 그래서 2번 안 되고, 3번도 이제 거꾸로 30도로 간 거니까 약간 내려갔으니까 4사분면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4번은 3분의 2파이는 이제 120도니까 걔가 90도를 넘겼어요. 따라서 얘도 2사분면이 되고, 5번 같은 거는 아까 2번의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이번에 3사분면이 나오겠죠. 왜냐면 똑바로 4분의 파이씩 5번 간 거니까 3사분면.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걔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9번 문제. 다시 또 부호로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고요. 그때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래요. 그럼 이제 얼싸안코로 부호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코사인이 음수인 곳은 이제 2사분면이랑 3사분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 탄젠트가 양수인 곳은 3사분면이니까 이제 세타가 3사분면에 속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일반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가 그냥 바로 그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동경 일치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2번에서 일치하는 게 아니고 그 동경의 위치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이제 세타의 범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세타가 어디랑 어디 사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EM파이를 더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EM파이를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바퀴 더 돌아오면은 걔가 2파이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2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한 바퀴가 채 안 되게 돈 각도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EM파이를 안 더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3사분면이 있다는 것은 세타 자체가 애초에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랬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기억을 볼게요.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 곱한 게 음수래요. 그럼 3사분면이니까 사인도 음수가 나오고 코사인도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양수가 나와야 돼요. 니은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음수네요. 그러면 2분의 세타를 구해야겠죠, 범위를.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범위를 전부 다 2분의 1 곱해주는 거니까 왼쪽의 범위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오른쪽 경계는 이제 4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2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사이가 또 어린지 보니까 걔는 90도에서 좀 더 간 거니까 2사분면이 나와요. 2사분면. 그래서 2분의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그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맞네요. 얘는 맞고요. 그쵸? 그리고 3번. 이번에 사인 2세타가 음수네요. 그럼 또 봐야겠죠? 그럼 세타 범위 알고 있으니까 2배 해볼게요. 2파이와 2세타가 가운데 있고, 그때 3파이 사이에 있다, 세타가. 2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얘는 4분면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로. 대신에 얘가 1사분면이거나 2사분면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2파이라는 건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제자리이고, 3파이는 한 바퀴 돈 거에다가 반 바퀴 더 돈 거니까 180도라서.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몇 사분면이든 관계없이 일 때 사인 값은 사인 2세타가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거죠. 네, 답은 2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호 결정하는 문제 나올 테니까 그리고 뭐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서 그 사분면 위치를 찾고서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곱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서 그 각각이 어떤 부호로 갔는지를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세타라든가 2세타라든가 이런 게 범위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세타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범위를 전부 다 2분의 1 곱해주거나 이 곱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각도가 2분의 세타가 있었고 2세타가 있었는데 걔네를 만들어줘서 범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문제. 10번은 이제 또 사인분의 코사인이 음수고요. 사인분 탄젠트가 양수예요. 그럼 다 해보는 거예요.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부등으로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사인과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가능한 거 일단 첫 번째 거는 사인이 양수였다 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음수였겠죠. 그리고 사인 양수였으면은 탄젠트가 음수였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사인만 양수인 상황은 가능해요. 이러면은 세타가 2, 4분면이라는 거죠. 2, 4분면.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인이 음수였다고 출발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이 양수였겠죠. 그리고 사인이 음수였으니까 탄젠트도 양수였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인만 음수고 코사인과 탄젠트가 양수인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양수인 게 한 개 나오고 음수가 2개 나와야 하니까. 따라서 가능한 세타의 범위는 2, 3면이 있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적으면은 사인 세타는 양수고요.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요. 탄젠트 세타는 양수예요. 아니 음수예요. 그죠? 얘네들을 구했어요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절대값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인 건데 이때 이 루트 안에 게 둘 다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가 음수겠네. 그래서 절대값 빠져나올 때는 마이너스 붙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되고 둘 다 부호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절대값 풀 때 이제 마이너스 나오겠죠. 빼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이 음수고 그걸 뺐으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 건 양수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인 가만히 있네. 그럼 더하기 사인 세타 해주니까 사인은 사라지고 코사인도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세타였다 라고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여러 번 풀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그 기호랑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거랑 절대값이랑 같은 얘기를 한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만 잘 결정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그대로 나온지를 결정하면 되고 특히 여기 세 번째 항 같은 거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절대값 자체는 그대로 나오지만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하면 돼요.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이제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 실수인데 그때 코사인 세타가 루트 1 빼기 a래요. 그죠? 일단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일단 얘가 양수거든요. 코사인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부호 결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부호 결정하는 문제였다면 얘가 뭐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게 들어있었겠죠. 절대값이 있거나.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부호가 양수라는 건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알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이거를 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알잖아요. 이게 코사인 가지고 사인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삼각형 그려갖고 빗변의 길이가 1이었는데 그때 밑변의 길이가 루트 1 빼기 a였다 라는 거죠. 그때 높이를 구할 거니까 그럼 제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1의 제곱은 루트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 루트 사라지니까 그냥 그 1 빼기 a라고 적으면 되고 이때도 조심할 거 있어요. 뭐냐면은 루트 안에 게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a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루트 a 빼기 1의 제곱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빼내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이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때는 1 빼기 a로 나올 테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렇게 빼냈고 그럼 높이를 구할 거니까 1 빼기 a를 이항해야 돼요. 따라서 높이의 제곱이 a만 남아요. 1은 사라지니까. 그래서 높이는 루트 a였구나. 이땐 풀만 안 붙이는 게 또 이제 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는 루트 a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이제 1분의 루트 a니까 그냥 루트 a라고 쓸게요. 이제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이거를 식정리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식정리를. 그래서 일단 그 분자의 코사인 똑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묶어주고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고서 그때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니까 이제 a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a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때 분자를 적으면 앞에 거는 a 더하기 사인 세타고 뒤에 거는 a 빼기 사인 세타니까 두 개 더했을 때 이제 a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a 빼기 사인 세타라서 두 개 더했을 때 사인은 사라지고 분자에 2a가 남아요.
그쵸?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줬고 그 다음에 대입할게요. 그럼 분모도 계산하면 이제 a제곱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대입하기 쉽거든요. 이러면은. 그럼 일단 앞에 있던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a 루트 씌운 걸 제곱할 거니까 그냥 1 빼기 a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곱하기 해주고 이제 원래 있던 분모에서 사인 제곱 세타가 루트 a를 제곱한 거니까 얘가 a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a 제곱 빼기 a가 되고 그때 분자에 2a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문제예요. 그럼 분모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얘를 묶어주면은 a로 묶이고 a 빼기 1 나오죠. 그럼 일단 여기 분자의 a랑 분모의 a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1 빼기 a랑 분모의 a 빼기 1이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해주고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앞에 마이너스 1 남았고 여기 이 a 앞에 2가 있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사인 값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식정리를 살짝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할 때 잘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는 거는 뭐 a가 섞여 있지만 이게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2번. 12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한 거를 주고서 그 3제곱한 걸 구하래요. 이건 고1 때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a 더하기 b가 몇이라는 거 가지고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할 때는 그냥 그 세제곱을 해보죠. 만약에 얘가 뭐 네모에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b에 3제곱에서 3ab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 걸 뺀 게 a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a가 사인 세타였고 b가 코사인 세타였다 라고 해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는 3분의 1 했으니까 3분의 2의 전체의 3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빼기 3 해놓고 이제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뭔지 모르죠. 그럼 걔를 구할 땐 또 이걸 원래식을 제곱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곱해 볼게요. 제곱.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4였다 라고 나오고 이때 앞에 붙은 앞에 거랑 뒤에 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거니까 얘는 1 나와요. 그럼 이제 가운데 걸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운데 걸 구하기 위해서는 1을 이항해준 다음에 양변에 1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일단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준 거예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어차피 보니까 이걸 대입할 건데 앞에 3이 있잖아요 이미. 그럼 9가 3으로 약분돼요 이미.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말고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2분을 해주고서 부호를 플러스로 고쳐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또 3분의 2인 거니까 곱하기 3분의 2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고요. 그럼 계산할게요. 앞에 있는 3분의 2의 3제곱은 27분의 8이라고 나오고요. 더하기 해놓고 아까 9를 굳이 계산 안 한 게 이제 3하고 약분시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차피 얘는 뒤에 있는 3분의 1 안에 사라지네요. 그리고 2가 사라지고 대신에 더하기 9분의 5가 남죠. 더할 거니까 통분해서 27분의 그럼 8 더하기 여기 5가 3 곱해서 15가 된 거죠. 따라서 답은 27분의 23이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네, 답은 5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고1 때 배웠던 그 뭐 더하거나 뺀 걸 주고서 뭐 곱한 거 아니면 3제곱한 거 이런 거 구하는 문제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냥 써주고서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을 대입해서 가면 좀 보기 편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혼자 풀 때에도 굳이 바로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식을 세우기 어려우면은 그냥 일단 a, b라고 해서 식을 세워준 다음에 대입하는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네, 넘어갑시다. 13번 세타의 범위를 줬으니까 이거 준 이유는 이제 4분면 가지고서 그 부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3, 4분면이죠. 3, 4분면. 그래서 이때는 사인 값이 음수고 코사인 값도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다 라고 적어놓고 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탄젠트만 들어있는 식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그쵸? 그럼 이 식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 있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있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나온다. 이거 두 개를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은 같은 식에 사인하고 코사인이 서로 섞여 있을 때예요. 아니면 탄젠트가 섞여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한 개만 남기는 게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이 문제는 애초에 주어진 식이 탄젠트가 혼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이 식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서는 이제 뭐 공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이유가 이게 는이 얼마인지 없으니까 양변을 뭐 제곱하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네. 분석을 해봤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해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게 좀 싫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이제 양변에 곱할게요.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빼기 6은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럼 얘가 2차식 꼴이니까 그냥 넘겨서 구할 수 있어 탄젠트를.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빼기 6은 0이라고 나오고, 그럼 인수분해 되죠? 2랑 3으로. 그때 3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에 더하기 2하고 탄젠트 세타에 빼기 3이 있다 라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였거나 3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은 애초에 처음 구했죠. 탄젠트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나올 수가 없고 답은 3이었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또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주고 세타예요. 그럼 밑변이 1, 높이가 3일 때 탄젠트가 3 나오는 거니까 밑변 길이 구하면은 9 더하기라고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10이고요. 그럼 이때 사인 세타 값은 이제 루트 10분의 3인데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요.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루트 10분의 1인데 부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요. 그러고서 이제 두 개를 더하니까 계산을 먼저 해주면은 이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였다. 그리고 그 유리화 해주니까 10분의 마이너스 4 루트 10 약분하니까 5분의 2였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수능 기출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주어진 식이 있을 때 그 식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은 공식들을 이용해서 한 개만 남겨야 되고요. 섞여 있지 않으면 그냥 양변에 뭘 곱해갖고 2차식이나 1차식 만들어갖고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서 전략을 세우고 가야 돼, 항상 수학을 풀 때는. 무작정 보이는 걸 하면 안 돼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14번. 자, 로그가 나와 있지만은 겁먹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하면 돼요.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죠. 그럴 때에는 두 개의 로그를 합칠 수 있죠,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은 로그 2로 묶이는데 그때 진수끼리 곱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였다는 거고, 걔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우변도 로그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쓰고, 그때 밑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진수끼리 똑같다고 해서 첫 번째로 구하는 식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얻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식은 이제 뭘 해야 될까 보니까 왼쪽 건 정리할 게 없어요. 이거 더하기라고 곱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진수끼리 더해진 거니까 더 정리할 게 없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야겠죠. 그럼 일단 얘를 정리해서 2분의 1에다가 로그 2에 이제 뒤에 있는 3이 결국에는 로그 2에 8인 거니까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로그 2에 8분의 x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다시 또 2분의 1을 여기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럼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싫으니까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얘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2 로그 2에 괄호 열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로그 2에 8분의 x가 된다 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 앞에 있는 2를 다시 지수로 넣을 수 있으니까 2를 지워주고 지수를 넣어줘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더해져 있을 때는 제곱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제곱할게요. 그래서 여기 파란 밑줄 쳐놓은 부분 적어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는 이제 계산했을 때 그 앞에 거랑 뒤에 거 묶여갖고 1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 지워주고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변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진수끼리 같아야 돼서 얘가 그럼 8분의 x였겠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방금 우리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인 걸 구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보여요. 우리는 x를 구할 건데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인과 코사인 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근데 마침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냥. 아니면 8부터 곱해버리면 더 쉬울 수 있는데 x를 먼저 구해주면은 x는 8 더하기 1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 얘 자체가 또 16분의 1인 거니까 계산하면 그냥 16 곱하기 16분의 1이라서 얘가 1 나오고, 그럼 8 더해주니까 답은 9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숨겨놓긴 했는데 막 숨겨놓은 게 엄청 어렵게 숨겨놓은 건 아니고, 로그 성질들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그 밑통일 한다든가 진수끼리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런 정도만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15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두 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k 때문에 근은 못 구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죠, 당연히. 적읍시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해주면 얘가 2k가 나온다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이니까. 그리고 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하면은 두 근의 곱이니까 얘가 4k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제 뭘 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문제는 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 있는 식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근데 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여기 왼쪽에는 통분이나 한번 해볼게요. 통분하면 그럼 얘는 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얘가 2K거든요. 그런데 우린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걸 역수치한 게 4K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분의 1 자체가 4K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이거예요. 이거 4K 분의 1이 아니고 여기 빨간색 쳐놓은 부분 자체가 애초에 4K예요. 다시 쓰면 그래서 식을 쓰면은 4K에다가 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한 게 2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K 넘어가니까 K 사라지고요. 그냥 사인 코사인 더한 게 2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구했고 그럼 다시 이렇게 구한 걸 가지고서 K를 구할 때는 또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곱을 할게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나오죠. 여기서 다시 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더한 게 1 나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인 코사인 곱해 놓은 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1 넘긴 다음에 1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1 넘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 2 나눠주면은 마지막에 남는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었다 라고 나온 거죠 얘가. 근데 이걸 왜 구했냐면 사실 이게 여기 밑에 있는 식에서 들어있어요. 그 사인 코사인 곱한 거의 역수가 4K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구했고 그걸 역수를 취한 게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얘가 4K인 거니까 K는 또 4분의 1 곱해져 갖고 K는 마이너스 3분의 2였다 라고 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변형 문제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몇 개 기억해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제곱하는 아이디어고요. 근데 제곱을 해서 만들 거니까 일단 우리가 사용한 공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식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통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양변에 사인 코사인 곱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기보다는 K가 모양이 좀 예쁘단 말이에요. 왼쪽이 오른쪽이 다 비슷한 모양이니까. 그래서 얘네를 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통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곱해 놓은 거 분의 사인 세타 더한 게 나왔는데 그 곱해 놓은 거 분의 1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4K라는 걸 밑에 있는 식에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 줌으로써 이제 K를 없애고 일단 사인 코사인 더한 게 얼마인지 구한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미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한 문자를 지워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스킬인데 그때 4K를 대입함으로써 K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K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연방을 푼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16번 세타가 136 각이래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타는 이제 범위가 안 나와있죠 세타에. 그러니까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그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두고서 그때 알파의 범위가 0과 알파가 그 2분의 파이 사이였다 라고 두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2분의 세타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2파이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얘가 0과 2분의 알파가 그 2분의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케이스가 분류돼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2분의 n 자체가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n이 2k일 때 하고 n이 2k 플러스 1일 때로 분류해야겠죠. 두 개로. 그럼 2k를 대입했어요. 대입하면 이제 2k 곱하기 2파이 곱하기 k가 되고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니까 그 일반각 정리가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뒤에 남아있는 각도가 2분의 알파인데 2분의 알파의 범위가 지금 0과 4분의 파이가 나와있으니까 그럼 그걸 대입하니까 얘는 1,3면인 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분의 세타가 1,3면이 아니고 3,3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가.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었고 n이 짝수가 아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n이 그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었어요. 그럼 대입해주면 이제 2파이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정리하면 이제 2파이 k가 앞에 있고요.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계산해보면은 범위가 파이부터 그 4분의 5파이까지 나오죠. 왜냐면 아까 알고 있었던 그 2분의 알파의 범위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였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세 변에 전부 다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와 4분의 5파이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남아있는 각도가 파이와 4분의 5파이 사이라는 것은 3, 3면이 맞다는 거니까 이렇게 맞게 구했어요. 그래서 n은 2k 플러스 1 모양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 하라는 건 뭐냐면은 4분의 세타를 다시 또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4분의 세타는 2파이 곱하기
4분의 n 더하기 4분의 알파 꼴이죠. 근데 이제 n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n은 2k 플러스 1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뭐 그 수학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그 아이디어를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귀찮은 문제죠,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k 값을 대입했을 때 또다시 이제 분모가 사니까 이게 약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k가 짝수일 때하고 올수일 때가 그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풀이 좀 지워주고 얘만 지웁시다. 이걸 지워주고 그럼 다시 정리했을 때 일단 나오는 거는 그 2파이 곱하기 2분의 k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알파인데 그럼 다시 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걸 분류해줘야 돼요. 근데 k의 분모가 2이기 때문에 k를 또 다시 또 2m이랑 k가 2m 플러스 1이다 라고 두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m은 정수고요. m은 정수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다시 또 일반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식전에 한번 더 하면 이게 2파이 곱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알파였고 그럼 여기 있는 k에다가 2m을 대입할게요. 나오는 게 4분의 세타는 2파이 곱하기 m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알파예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각도가 그 동경의 위치를 결정할 거죠. 왜냐면 앞에 있는 거는 2파이 곱하기 정수니까. 그럼 뒤에 있는 각도는 이제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 3면 2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답 하나 나왔고요. 다시 또 밑에 거. 그럼 2m 플러스 1 대입하니까 4분의 세타는 2파이 곱하기 m 더하기 이번에는 나오는 게 2분의 1 곱하기 파이 2파이가 나오겠죠. 2파이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원래 있던 게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알파였어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각도가 또 몇 산면인지 봐야 되는데 그럼 2는 약분되니까 그 정리해주면 얘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알파예요.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가 270도인 거니까 거기서 좀 더 간 거죠. 따라서 얘는 4,3면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답을 구했고 이 문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우리가 2K하고 2K 플러스 1로 분류하는 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 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두 번 연달아서 하면은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좀 중간에 길을 잃기 쉬울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 두 번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문제 갑시다. 17번. 이제 원이 6개 내접하는 그림은 이제 어떤 문제집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럴 때 기억할 건 이거예요, 그냥. 여기 원들이 있거든요. 중심이 있거든요, 중심이. 이 중심들을 연결해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정육각형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다 합동인 원들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똑같거든요, 다. 그래서 얘가 정육각형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전체 큰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 큰 원 중심이랑 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뭘 연결하는? 마주보는 그 원 중심들을 연결한 게 그 전체 큰 원의 중심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좋냐면 이제 우리가 얻은 도형들이 다 정삼각형이 6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육각형이 나오는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각도예요. 뭐냐면은 여기 쪼개놓은 삼각형이 전부 다 정삼각형이니까 그때 한 각도가 60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6개 잘린 곳 중에 한 개를 옮겨 그릴게요. 옮겨 그리면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삼각형에서 일단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죠 아직. 그럼 반지름이 같은 원 두 개가 이렇게 내접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구할 넓이가 여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할 거고 이게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지금. 그러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한 개를 빼갖고서 여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구하면 되고 그럼 일단 그림에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작은 원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뭘 하냐면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그 어떤 내접하는 원 하나에다가 그 보조선을 쭉 이어요. 연장을 쭉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여기 작은 원 반지름이거든요. 왜냐면 큰 건 반지름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그쵸? 그런데 그 작은 원 반지름 모르니까 그걸 R이라고 둘게요. 얘가 R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 위에 있는 길이는 6 빼기 R이라고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 빼기 R인 삼각형이 6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작은 원 반지름이 R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반지름 2개 더한 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이 r하고 이 r이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길이가 600이 r인데 그건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r이 나오거든요. 그럼 6은 3r이니까 r이 2였구나라고 구한 거예요. 그죠? 반지름 구했고, 그럼 그때 이제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전체라는 것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직으로 그려놓고 각도가 6도니까 그때 여기 4라는 밑변의 길이가 반반 나뉘는 거니까 여기 n편이 2가 되고요. 그럼 다시 60도일 때는 길이 b가 있었죠. 1대 1의 루트 3. 그래서 이때 2, 4, 2 루트 3이라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넓이를 구할 때는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을 할 수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다음에 이 약분되고 남는 게 4 루트 3인 거예요. 그게 삼각형의 넓이였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부채꼴이 두 개 들어있는데 그때 중심각이 60도예요. 그러니까 60도짜리, 다시 말해서 이제 3분의 파이가 중심인 중심각인 부채꼴 두 개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일단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그때 r은 2였고 세타가 3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파이라서 이제 그 부채꼴 한 개의 넓이가 3분의 2 파이였다 라고 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애가 두 개 들어있어요, 이 삼각형 안에. 그래서 이제 보라색 부분 넓이, 이렇게 그려놓은 보라색 부분의 넓이, 약간 그 화살촉 같은 모양이네, 화살촉. 그쵸? 근데 그런 부분 넓이가 이제 뭐냐면은 전체가 4루트 3이었는데 거기에서 3분의 2파이짜리 부채꼴을 두 개 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6개 있어요, 총. 전체 그림 보니까. 왜냐면 삼각형 자체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곱하기 6한 게 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에 거 계산하면 얘가 24 루트 3, 그리고 뒤에 거는 3과 6 약분할 수 있으니까 2가 되고, 그럼 계산하면 8파이네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럼 그때 S가 P 루트 3 더하기 Q니까 그럼 P는 24, Q는 마이너스 8이라서 두 개 더한 거는 16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봤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쉬운 풀이에요. 이렇게 선을 쭉 그어갖고 정육각을 만든 다음에 그때 다시 또 그걸 6개로 쪼갠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r인 정삼각형이 6개 있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낫고, 아니 답지에서 푼 건 이런 거예요. 답지에서 나온 그림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었는데, 뭐냐면은 원의 중심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큰 원의 중심. 그런 다음에 이제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부채꼴 하나가 있는데 그 부채꼴 중심각은 이제 6등분한 거니까 삼각도가 60도가 되고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그 부채꼴 안에 다시 원이 내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심하고 이 부채꼴 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서 길이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일단 처음에 그렸듯이 전체 작은 원들 중심을 다 연결해 준 다음에 삼각형을 그려갖고 걔를 쪼가는 식으로 갔어요.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이제 문제를 보고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왜냐면은 길잖아요, 좀. 그죠? 근데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대입하면서 규칙을 알면 돼요. 일단 나와 있는 게 사인, 코사인, 합이 나와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우리는 언제나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 코사인 값이 들어있는 식이 하나 나왔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우리가 언제나 통하는 식이랑 연립을 해갖고 언제나 사인값, 코사인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식이랑 원래 우리가 외워놓은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n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걸 먼저 분석하기 전에 일단 사인, 코사인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할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제곱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곱. 그러면은 문제 준식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묶은 게 또 1이니까 그럼 양변에 1이 똑같이 있어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럼 2도 날릴 수 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사인 값이랑 코사인 중에서 한 개는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이제 사인 값이 0일 수 있어요. 사인 세타가 0이다. 그럼 그때 코사인 값은 애초에 원래 문제에 주어져 있던 식에 대입하니까 사인이 0일 때에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아닌 반대로 코사인 값이 0이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원래 식에 대입했을 때 코사인이 사라지는 거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곱해놓은 두 개의 숫자가 곱해서 0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한 개가 0이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한 게 0이라고 해서 사인이 0이거나 코사인이 0이거나 어쨌든 그러면은 0과 마이너스 1이거나 그 마이너스 1과 0이거나 두 가지 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둘 중 뭘 이용하든지 fn이라는 식에 대입하면은 결국엔 얘가 fn이라는 게 0의 n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0의 n제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둘 중에 뭐가 앞에 오든 관계가 없죠. 다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fn이라는 식 자체가 애초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뒤에 단어 봤으면 알겠지만 등비수열이거든요. 등비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부호만 번갈아 나오고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입해서 그냥 규칙을 알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입합시다. F1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왜냐면 지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나와서. 그리고 F2는 1 나오고요. 짝수라서 마이너스 사라지고. 다시 F3은 지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생겨서 남아있어갖고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묶어보니까 F1은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리고 F2가 1이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고요. F3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빼기 3 되고, 그 다음에 F4랑 4 곱할 거니까 더하기 4고, 빼기 5, 더하기 6 해갖고 점점점해서 마이너스 19, 더하기 20까지 가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더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있는 것들만 묶어서 더하고 플러스끼리 묶어서 더한 다음에 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두 개씩 묶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마지막 두 개도 1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1만 나오게 묶을 수 있으니까 1이 몇 개 나오는지 잘 세면 돼요. 그런데 두 개씩 묶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숫자의 개수가 1부터 20까지라서 20개거든요. 근데 걔를 두 개씩 묶었으니까 총 10묶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묶음마다 값이 그냥 1이니까 그냥 10묶음이 있을 때는 답이 그냥 다 더한 게 10이라고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더하는 것도 지금 당장 잘 안 되면은 뒤에 수열 문제 풀면서 많이 볼 거거든요. 그때 하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1 n제곱이라는 식은 자주 등장해요. 이것도 대입할 때마다 홀수 짝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올지 1이 나올지가 달라지는 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사인 코사인 더 해놓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랑 우리가 원래 외우고 있는 제곱해서 더한 게 1이라는 식을 연립해서 구했어요. 그걸 연립해서 우리가 웬만한 경우에 사인 코사인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돼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천천히 봅시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그리고 점 AB가 있고요. 그 위에. 근데 점 A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걔가 선분 OB 연장선과 만나는 데가 P예요. 뭐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점 B에서 OA의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걔가 Q래요. 그래서 Q도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BOA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관계식이 하나 있죠. OQ의 길이가 뭐 2배의 AP 곱하기 BQ이다. 이 문제는 그럼 일단 주어진 길이랑 각도를 가지고서 여기 OQ, AP, BQ를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옮겨 그릴게요.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제 직각으로 만나는 게 OAP가 큰 게 있었고, 그 안에 점 OAP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점 B가 있고, 그때 수선을 그렸을 때 수선의 발이 Q였다 라는 거였죠.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이제 OB의 길이가 4라는 거예요. 그리고 BOA의 각도가 세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일단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구하려고 하는 게 OQ랑 AP랑 BQ인데 그 중에 OQ가 나와요. 왜냐면은 그 코사인 세타가 여기 5B분의 5Q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4분의 5Q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OQ의 길이는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할 거예요. 구한 다음에. 다시 또 그럼 그 다음에 구할 건 뭐냐면은 그 BQ를 구할 수 있죠. BQ. 왜냐면은 이번에는 사인 세타를 한 거는 사인 세타를 하면은 걔가 그 5B분의 BQ가 되는데 걔는 또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4분의 BQ예요. 따라서 BQ의 길이는 4 사인 세타였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OP의 길이에요. 근데 OP를 구하려면 이제 OP가 속해 있는 삼각형이 지금 OAP니까 OAP의 길이 중에 한 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안 그렸었는데 그 원 O가 점 A와 B를 다 지나기 때문에 이런 원이 있었던 거고, 그럼 OA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4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OA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탄젠트를 써야지 4랑 AP가 다 나올 거니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AP였다 라고 해서 다시 AP의 길이는 뭐냐면은 4 탄젠트 세타였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해놓은 세 개의 길이를 이제 원래 식에 대입해요.
그래서 OQ는 4 코사인 세타였고 얘는 2 곱하기 AP의 길이가 4 탄젠트 세타였다. 그리고 BQ는 4 사인 세타였다. 라고 대입했어요. 그럼 4 일단 약분해주고 그리고 탄젠트는 좀 보기 싫으니까 이제 이거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최소한 한 개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중에서 한 개만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이제 분모에 코사인 있기 싫으니까 양변에 코사인 세타로 곱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일단 숫자 계산하는 게 8이고요. 그리고 사인 2개 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죠? 그럼 다시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코사인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해서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한 개만 남았으니까. 그쵸? 근데 다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걸 보니까 걔가 탄젠트 제곱 세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식에는 일단 상수항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아까 전에 기껏 없앴는 탄젠트를 없앴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가 코사인을 분모로 보내고 8을 분모로 보내서 8분의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고쳐주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한 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봐주면 되고 이거는 뭐 문제마다 구하는 게 다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시고 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사인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대입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구하라고 하는 게 탄젠트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식은 여러 가지로 쓰면 되는데 이제 뭘 쓴 답은 나오는데 이제 어떤 걸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답을 빨리 구하는지 좀 돌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이 표현하는 거는 그림을 가지고서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같은 삼각형 속해 있는 그 길이랑 각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뒤에 사인법칙 할 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연습 미리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20번 이제 볼게요.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그때 두 근이 주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A 때문에 근을 못 구해요 지금.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놓고 시작해야겠죠.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일단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하랬으니까 뭐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일단 분수가 나와 있는데 분수의 분모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통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에서 일단 근데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이랑 곱 중에서 A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A를 먼저 구하고 가야겠네. 그래서 일단 여기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그거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A를 구합시다. 그럼 더한 걸 가지고서 곱한 게 얼마인지 구하는 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제곱할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나오고요.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묶은 게 1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1 넘기고서 2를 이항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일단 1 넘어간 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고요.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구해놓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해갖고 A를 먼저 구해줄게요. 그럼 A는 4분의 3이었네.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할게요.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근데 바로 대입할 게 안 보이죠. 왜냐면은 더한 거로 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통분해줘야 돼요. 통분. 그럼 통분을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는 이제 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빼기 3 사인 세타 그리고 뒤에 거는 코사인 곱한 거니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3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럼 또 중간에 보이네요. 이제 제곱해서 더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는 통째로 1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는 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일단 1이 있었고 빼기 3으로 묶이죠. 나머지 두 개의 항이. 그쵸? 그러니까 3 묶어줬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분모는 그냥 아까 두 근의 곱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고요. 여기 있는 거 쓰면 돼요. 굳이 A를 안 쓰고. 그리고 여기 분자에 있는 그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또 2분의 1 나오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분모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고 그때 분자는 이제 앞에 거 1이고 뒤에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빼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럼 부호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하기 전에 약분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약분도. 그러니까 약분해주면은 3분의 4라고 나오는 거죠. 약분 모르겠으면 그냥 안에 거 밖에 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해봤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일단 이용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때 이제 두 근의 곱 몰랐지만 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곱을 구하는 게 가능해요. 사인 코사인은 언제나 제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이제 모양이 나오죠. 합이랑 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계산만 잘해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 풀어봤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우면 두 번, 세 번 풀면 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너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생했습니다.